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IH가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전달해드릴 MC 강정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왕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전문가분을 모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난번에 혼자라서 정말 외로웠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요거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 정구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전문가 이상이어서 제가 오히려 지금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이나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이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품질이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헷갈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공에서 진행하는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간 사업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오해나 또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져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좋은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설명해 주셨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직장하고 주택이 가까운 그런 도심 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간 이례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증가가 되고 또 내 집 마련은 정말 꿈의 영역이 되어버린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특히 도심 지역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역세권에 조금 깔끔하다 싶으면 또 너무 비싸고 또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서 예산을 맞춰 찾다 보면 저기 어디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과 같은 도심 외곽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공급만으로는 주거 안정 문제라든지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도심에 품질 좋은 주택과 일반 서민들도 쉽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대체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의 이점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째가 도시규제 완화 부분이고, 둘째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 감소, 그리고 셋째는 사업 리스크 책임을 공공이 진다라는 점이고요. 넷째가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4가지의 이점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만 들으니까 좀 잘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도시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받는 일반 정비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도시 규제가 완화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 개발 밀도, 용적률하고 관련된 완화 내용들이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용적률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 이거를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좀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가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적정 분양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보장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가 특징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2단계의 용적률 상향은 사실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최대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1단계 용적률 완화가 보통 한계이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 완화는 결국은 대지 지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대지 지분의 가치 자체가 단순히 평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용적률 완화가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대지 지분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자체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수익률이 10에서 한 30% 정도 높게 나타나는 걸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확실한 플랜과 이 근거가 있는 거였네요. 우리 전문가님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괜찮으신 거죠?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시면서? 네, 오늘 이거 끝나고 또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심 공공주택의 복합 사업이 어떤 특징과 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오늘 기분 좋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세를 타고 나머지 이점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세 번째,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업의 리스크를 공공이 책임진다라는 점입니다. 아니, 이 추진도 공공이 해주는데 리스크까지 책임을 진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 추진 지연과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피해가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공공이 시행하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시장 환경, 사업 여건의 변화와 같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그리고 분담금 증가 등의 리스크는 모두 공공이 부담하게 됩니다. 오, 아무리 좀 그래도 이 공공주택을 짓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 이점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마지막 이점이라고 말씀드린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진행하게 되면 여러 이해관계라든지 청탁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 조합, 시공사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빠르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고 그러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추진 배경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 좀 들으니까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영기 박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이렇게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이 사업의 성공 포인트는 결국 주민분들과 여러 이해관계자 또 사업 시행자 간의 빠르고 원활한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전문가분들의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댓글 이벤트 빠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영상에 대한 진솔한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